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론,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저자 남석관. 이 책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잘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업 투자자이자 수익률 최상위의 슈퍼개미. 전업 투자만 20년, 총 35년째 주식 투자를 해오고 계시네요. 증권사가 주최한 실전 투자대회에서 1위를 1번, 2위를 무려 4번이나 하셨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30년 넘도록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직접 느낀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투자 원칙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오를 만한 주식을 예측하는 방법, 자신만의 필살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선취매, 중장기 투자법과 단기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를 만한 주식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올라갈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주식 시장은 이 세상을 축소한 또 하나의 작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주식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올라갈 주식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살펴보는 공부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자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의 첫 걸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는 세상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을 살피면 투자 기회가 저절로 눈에 들어옵니다. 굳이 투자가 아니어도 주식 시장을 잘 관찰하면 우리가 살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배우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과 시장 분위기를 알고 싶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주식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트렌드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그 변화가 반드시 반영되기 때문이죠. 특히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들로 아젠다를 주도하며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기업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정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결과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기회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흐름에 맞춘 주식 투자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 기준이나 표준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뉴 노멀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를 갖추고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동참하는 일을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이 무엇인지 또는 현재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의 주식을 주목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2020년 팬데믹 사건 때 진단키트 붐이 일면서 시젠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던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슈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와 연관 깊은 기업의 상품이 잘 팔릴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매출이 떨어질지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앞으로 오를 만한 주식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가늠하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 소개되는 세상 이야기가 모두 나의 투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일상 속에 돈이 되는 정보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저자가 20년간 전업 투자자로 살면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새는 종이신문이 많이 사라졌지만 종이신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종이신문에 실린 지면의 크기가 뉴스의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지면이 크고 많을수록 뉴스의 강도는 큽니다. 이처럼 신문으로 된 뉴스의 모니터링을 생활화하고 그 안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필살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죠. 그러나 그러한 실패 경험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그 방법을 잘 기억했다가
다시 반복함으로써 성공에 대한 확신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각자 본인만의 원칙을 갖추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식 투자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는 모든 방법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다가 수익이 났다면 그 방법을 잘 기억했다가 자신의 투자 원칙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반복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살기도 저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매수했더니 수익이 나더라, 이런 경험을 해봤다면 이를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몸에 익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체계화해야 됩니다. 한 번의 성공에 그치지 말고 반복해서 실행하고 그것을 본인만의 공식, 습관으로 만들어둬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주식시장에서의 제 경험을 적어놓은 종이만 A4로 약 500장 정도가 될 거예요. 워렌 버핏도 가치 투자를 자신만의 패턴에 맞게 루틴화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익을 창출했던 경험을 반복해서 루틴화하면 그것이 자신만의 수익 모형이자 필살기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테마주를 좋아하시는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과 급락의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은 한번 테마주에서 수익을 냈다면 다른 테마주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짜고 자신만의 필살기를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생존 전략이 없다면 다른 걸 모두 멈추고 본인만의 필살기를 갖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필살기는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필살기라고 해서 뭔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 중에서 수익이 나고 성공했던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본인만의 루틴으로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이 나는 일을 반복하고 손실 났던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의 수익 모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투자 수익 모형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향이 다 다르고 투자 금액이나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수익 모델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성향에 맞는 투자 수익 모형이 있기 마련이죠. 바로 이 모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수익 모형은 수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일지도 작성합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 결정이 옳고 나빴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일지를 들여다보면서 본인만의 매매 습관과 패턴, 그리고 어떤 주식을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죠. 주식시장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도 돈을 버는 기법은 다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 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혹은 잘못된 투자 습관이나 타성,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 있죠. 시작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특히 처음 본인의 몸에 밴 투자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선취매입니다. 선취매, 앞선자죠.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하는 것인데요. 쌀 때 미리 사두는 것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첫 걸음입니다. 누구나 주식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를 주식을 매수해야 수익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올라갈 주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저자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강의를 통해서 강조해온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름 주식을 겨울에 사고 겨울 주식을 여름에 사는 것입니다.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올라가는 무더위 관련주를 가장 추운 겨울에 사는 것이고요. 겨울에 추워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겨울 관련주를 날씨가 가장 더운 여름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선취매의 개념과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가 바로 매수 포인트죠. 하지만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아무리 높아도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한 주식은 선취매 대상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주가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지 적정한지는 차트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이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들을 틈틈이 메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뉴스, 그리고 단연간의 투자 경험을 토대로 한두 계절 앞서서 미리 매수하면 괜찮은 수익을 거둘 것입니다. 어느새 네 번째네요. 네 번째는 중장기 투자입니다. 초반에는 중소형주가 아닌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는데요. 그 매수 타이밍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즉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죠. 이때 매수를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주가가 21선 또는 61선까지 하락했을 때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죠. 매도 타이밍은 데드 크로스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갈 때죠. 데드 크로스는 대부분 역배열, 장기 하락 추세선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드 크로스는 위험 신호로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중장기 투자여도 만약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해서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중장기 투자에서는 포트폴리오 투자도 좋습니다. 우선 시대를 반영하는 업종 중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들로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이후에 이 중에서 먼저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을 차익 실현해서 비중을 축소하고요. 그리고 나서 덜 오른 종목에 재투자해서 한 번 더 수익을 실현합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가파르게 오른 종목의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한 이후에 동일 섹터 내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에 재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에서의 복리 효과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종목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이 상쇄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단기 매매. 단기 매매에서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수익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 매매의 특성상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단기 매매에서의 종목 선정은 그 당시의 이슈,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의 특성상 기술적 분석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단기 투자라고 해도 주식을 매일매일 사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이 분명히 다시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기 투자에서는 현금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기죠. 그리고 좋은 종목이 나타났을 때 바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라고 해서 매일 매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매매는 안 하더라도 꾸준히 시장을 주시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쉬는 일이 어설픈 투자보다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이죠.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매매하지 말고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가라는 뜻으로 알고 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컨설턴트 찰스 앨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이 없는 것은 사막을 달려야 하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단기 매매에 있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바로 매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민첩함,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매수한 종목과 시장 상황을 늘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단기 투자에서는 오히려 한두 종목에만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단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너무 많을 경우에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어서 집중력이 분산되고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럼 단기 매매에서 매수는 언제 할까요? 우선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당시에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을 골라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집중 타겟으로 봅니다. 이때 이미 2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요. 만일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이 되면 분봉으로 횡보, 거래선을 확인한 이후에 숨고르기를 할 때 매수하죠. 또는 오전에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상승 반등 나올 때 매도하기도 합니다. 어느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너스. 전업 투자자의 테크닉과 마인드. 많은 분들이 전업 투자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전업 투자자의 테크닉과 마인드입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간절함과 돈을 벌겠다는 절실함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자만하거나 나태해서도 안 된다. 한편 전업 투자자들은 원샷 원킬을 위한 최고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한 번의 기회에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최고의 성과를 내겠다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이 한 번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요. 매 순간순간 투자에 집중합니다. 내가 산 종목에서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고 실패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서는 여러 종목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두세 종목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좋은 종목을 한두 개 골라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금액이 적을 때 분산되면 오히려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 중심주 두세 개만 집중해서 빠르게 돈을 불려야 됩니다. 전업 투자자들은 아래 세 가지만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이 안 좋을 때 투자하지 마라. 두 번째,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지 마라. 세 번째, 항상 매매하려고 하지 마라. 이와 같은 나쁜 습관만 없애거나 안 해도 전업 투자자로 성공할 확률이 70-80%는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인드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주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시장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얼마나 다스리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너무 안 부릴 수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욕심을 너무 부릴 수도 없죠. 자신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론,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평생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